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뤄야 될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맨 처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를 보일 때 이제 컨벡스 펑션의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사용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컨벡스 펑션이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이제 존재하긴 하는데 그 알렉산드로프 센스로서의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저께 그 알렉산드로프가 보인 그 정리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뭐냐면 세컨드 데리버티브는 써야겠네.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는 그것의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르베그 almost every sense에서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게 알렉산드로프 시어럼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였고, 근데 이게 존재하면은 뭐 이제 존재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한 거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스커션 해보겠습니다. almost every가 존재하는데 이 알렉산드로프의 세컨드 데리버티브는 그 어저께 다행히 이걸 안 주었는데.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 사용할 때 다이버전스 정리를 썼잖아요. 그 다이버전스 정리에서 나오는 그 세컨드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알렉산드로프의 세컨드 데리버티브는 다이버전스 정리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almost every sense에서만 그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스트리뷰셔널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이제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더 좀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알렉산드로프 센스에서의 이 세컨드 데리버티브와 디스트리뷰셔널 센스로서의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어나리시스 사용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제 이니퀄리티인 로그 소울레프 이니퀄리티를 증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토픽으로 들어가서 공간상에 있는 프로바빌리티 메저들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프로바빌리티 메저들 사이에 메저들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텐데, 그 공간에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코스트를 이용해서 거리 개념을 줄 거고요. 그 거리 개념이 소위 말하는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란 거예요. 이제 그럼 그 거리 개념에서 그 어떤 두 포인트의 거리를 실현하는 어떤 그 패스,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말하는 지오대식들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 이제 나올 텐데요. 그 지오대식들을 이용한 투 포인트,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버티 메저를 연결시키는 방법, 이제 그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펑셔널이 프로바빌리티 메저들에 의해 정의된 어떤 펑셔널이 있으면, 예를 들면 프로바빌리티 메저 어떤 펑션을 보고 그 펑션의 뭐 인테그랄 오브 F 스퀘어 이런 거면 펑셔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펑셔널들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인터폴레이션 두 개의 함수 두 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프로바빌리티 메저 두 개를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 관점에서 연결시킨 그 지오대식 위에서 어떤 펑셔널들이 갖는, 예를 들면 컨벡시티 같은 성질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벡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다루는데 좀 이렇게 분량이 약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강의는 원래 11시 45분에 끝나야 되는데 12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대신 오후 강의는 좀 줄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알렉산드로프 정리에 의해서 컨벡스 펑션은 almost every sense로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컨벡스 펑션의 세컨드 데리버티브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 오디너리 센스에서 이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컨드 데리버티브, 이 헤시안 매트릭스가 매트릭스로서 난 네거티브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에서 난 네거티브 하다는 얘기는 이 세컨드 데리버티브, 이 헤시안 매트릭스가 시메트릭인데, 그럼 아이겐 밸류들을 갖겠죠. 그 각각의 아이겐 밸류들이 난 네거티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almost every sense에서 존재하는 이 second derivative 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노테이션을 이제 인트로듀스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배율 메저를 이 노테이션을 디파인 할 건데, 이 노테이션의 이름은 알렉산드로프 헤시안입니다. 이건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알렉산드로프가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이런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almost everywhere 존재한다는 걸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미의 보레셋 V에 대해서 저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덴시티로 사용해서 그 셋 위에서 인테그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모든 포인트에서 정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의된 그런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정의된 도메인 위에서만 이걸 인테그레이션 하면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알렉산드로프 헤시안을 정의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almost everywhere sense에서 의 두 번 미분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오메트릭 관점에서 이제 나오는 세컨드 데리버티브일 거고, 보다 더 아날리시스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이런 것들이 잘 먹히기 위해서는 이제 디스트리뷰셔널 데리버티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노테이션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거는 디스트리뷰셔널 헤시안인데, 정의는 그 디스트리뷰셔널 헤시안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임의의 컴팩트리 서포티드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메인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 도메인 안에 정의된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이제 이 스무스 펑션과 이 디스트리뷰셔널 헤시안의 이제 페어링을 정의함으로써 이 오브젝트가 정의가 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제 파이는 일반적으로 미분이 두 번 미분까지 안 되는데, 이거를 파이에다 미분을 하지 말고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컴팩트 서포티브 스무스 펑션 제타를 두 번 미분합니다. 그럼 만약에 파이가 스무스하다면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잘 정의가 되고, 지금 이 인테그랄에서 지금 이게 지금 두 번 미분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안 정했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어떤 밸류가 나오는, 스칼라 밸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밸류가 나옵니다. 그럼 간단한 lemma 하나 증명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제 파이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프로포네스를 굳이 넣은 거는 이제 파이가 이제 그 RN의 중간에서 인피니티로 가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생각한 건데,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파이가 어떤 잘생긴 컨벡스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이 디스트리뷰셔널 디스트리뷰셔널 헤시안을 생각하면, 이제 파이가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뭔가 저 디스트리뷰셔널 헤시안은 난 네거티비티를 가져야겠죠. 그죠? 그것의 의미는 임의의 테스트 펑션 제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난 네거티브 하면서 스무스하고 컴팩트 서포트된 제타에 대해서 이 디스트리뷰션의 헤시안과 이 제타의 페어링이 0보다 같거나 크면은 이 의미가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벡스 펑션은 저 알렉산드로프 센스에서는 당연히 세컨 데리버티브가 non 네거티브를 하는데 이 디스트리뷰셔널 센스에서도 세컨 데리버티브가 non 네거티브를 합니다. 이 증명이 이제 간단하고 그래도 컨벡스 펑션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 증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컨벡스 펑션 파일을 생각하고 이제 저 디스트리뷰셔널 데리버티브를 다루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 파일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파일을 어떤 스무스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요. 그 소위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티피컬한 방법은 파일에다가 어떤 좋은 스무스 펑션을 컨버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타는 어떻게 생긴 펑션이냐면은 인테그랄이 1이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컴팩트리 서포티브면서 스무스한 이런 펑션인데 센터는 뭐 제로라고 하고요. 그럼 에타 엡실론은 뭐냐면은 에타 엡실론은 이거예요. 이 컨버전을 그냥 써보면 에타 엡실론은 에타 x-y에다가 엡실론을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i y dy를 하면 이 컨버전이 나오죠. y에 대해서 인테그랄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이제 x 베리어블이 그죠? 이 에타였기 때문에 그리고 에타가 스무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결과로 나온 인테그랄이 스무스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이제 에타가 지금 생겨먹은 모양이 이제 엡실론이 제로로 갈수록 에타 엡실론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엡실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엡실론 to the 네거티브 n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이제 에타 엡실론 인테그랄도 1이 돼서 이 사이즈는 엡실론 정도 되고 이 위의 사이즈는 오더가 엡실론 to the 네거티브 n이 돼가지고 점점 디락 데이터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컨버전은 엡실론이 제로로 갈 때는 결국 원래 함수 파이로 컨버전합니다. 포인트 와이스하게.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저 세컨드 디퍼런시에이션을 이제 미분이 잘 안 되는 이 파이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다시 파이의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어프록시메이션 시키는 것만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 인테그랄을 이제 편의상 다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컨볼루션은 이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hi x-y eta y divided by epsilon dy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x가 우리 원래 베리어블 x가 다시 우리 오리지널 펑션 phi 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컨벡스 펑션 phi의 디스트리뷰셔널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non 네거티브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그것을 어떤 스무스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요. 근데 그 어프록시메이션 한 그 phi 엡실론이 이것의 이제 세컨드 데리버티브 먼저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phi의 디스트리뷰셔널 해시안을 어프록시메이션 할 건데요. 근데 이 phi 엡실론은 컨벡스 펑션 파일을 컨버전해서 만든 이 파일 엡실론은 가만 들여다 보시면 그 자체가 컨벡스 펑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잘 보시면은 지금 x 베리어블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y는 그럼 x에 대해서는 컨스탄트니까 이것은 이 x-y는 그냥 트랜슬레이션밖에 안 되죠. 컨벡스 펑션은 트랜슬레이션 해도 그 지오메트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컨벡스 펑션이 여전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인테그랄 잘 보시면 이건 컨벡스 펑션들 어떤 패밀리를 웨이트 주고 다 더해준 거죠. 근데 컨벡스 펑션에다가 웨이트 준다는 건 어떤 컨스탄트를 곱했다는 얘기인데 컨벡스 펑션 타임스 컨스탄트 여전히 컨벡스 펑션이죠. 그 다음에 컨벡스 펑션은 아무리 더해줘도 여전히 컨벡스 펑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게 파이 엡실론은 다시 컨벡스 펑션이 되고, 근데 이제 by definition 저 컨스트럭션에 의해서 이거는 스무스 펑션이 되죠. 그리고 파이 엡실론은 by 컨스트럭션에 의해서 엡실론이 0로 갈 때 파이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지 하죠.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의 해시안을 파이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서 그것이 난네가티브하다는 걸 보일 때 난네가티브한 테스트 펑션을 곱해줘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는 phi times second derivative of 테스트 펑션이죠. by definition. 근데 지금 이 phi가 phi 엡실론으로 approximation 되기 때문에 이 인테그랄을 이 인테그랄을 리밋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런 컨버전스 시어럼이나 써도 이거는 이제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phi는 컨티뉴어스 펑션이고 이 컨버전스는 컨티뉴어스 펑션의 컨버전스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러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마지막 인테그랄에서 파이 엡실론은 스무스하니까요. 다시 저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파이 쪽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디스트리뷰셔널 해시안이 아니고 진짜 우리 그 오디너리 해시안이죠. 왜냐하면 파이 엡실론이 스무스하기 때문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이렇게 옮겨주면, 근데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난 네거티브잖아요. 왜냐하면 파이 엡실론이 컨벡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도 난 네거티브 해줍니다. 자, 굳이 이 증명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굳이 이 증명을 한 이유는 이 컨벡스 펑션들의 패밀리를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줘서 인테그랄한 이런 컨볼루션들이 항상 다시 컨벡스 펑션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런 디스트리뷰셔널 해시안과 좀 전에 그 알렉산드로프 해시안과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Five, six, seven. Eight.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뭐 증명할 건 아닌데, 이 사실은 그렇게 증명도 사실 쉽지가 않고, 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그 에반스와 가레피가 쓴 책을 보시면 이 증명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 스테이트먼트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 조합해 보시면 이 스테이트먼트,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디스트리뷰셔널 해시안은 테스트 펑션들이 이제 스무스 펑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메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디스트리뷰션이죠. 근데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디스트리뷰션 해시안이 실제로 매트릭스 밸류드 메저가 되고요. 좀 전에 렘마에 의해서 그리고 그 메저들은 매트릭스로서 난 네거티브 메저들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디스트리뷰셔널 해시안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충 보면은 이 펑션 파이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어프로크시메이션 시킨 다음에 그것을 미분한 다음에 그 미분한 세컨드 데리버티브 파이 엡실론을 다시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이제 리밋을 보내서 생겨난 오브젝트가 이 디스트리뷰션 해시안이거든요. 근데 그럼 파이가 미분이 잘 되면 세컨드 오더까지 잘 되면 이건 뭐 깔끔한 어떤 다른 펑션이 나오겠는데, 이 파이가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가 없는 경우에 이 오브젝트는 좋은 오브젝트에 이제 리미트 취하다 보면은 뭔가 싱귤라리티가 생길 거죠. 그렇죠? 그 싱귤라리티가 이제 이 메저의 싱귤라 파트가 되는 것이고, 이 싱귤라 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그렇게 다루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메저인데, 그럼 싱귤라 파트도 있고 absolutely continuous한 파트가 있잖아요. 레귤러 파트가. 그죠? 메저니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absolutely continuous한 파트가 정확히 알렉산드로프 해시안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컨벡스 펑션에서 디스트리뷰셔널 해시안은 그것의 absolute continuous 파트가 알렉산드로프 해시안이고 나머지는 이제 싱귤러 파트가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싱귤러 파트는 당연히 이제 디락 매스 같은 거예요. 포지티브 매스가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디스트리뷰션 해시안은 알렉산드로프 해시안에다가 어떤 포지티브한 싱귤러 메저들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디락 데이터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냐면, 예를 들면 트레이스 같은 걸 취해보면 디스트리뷰셔널 해시안은 항상 알렉산드로프 해시안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그렇죠?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들은 뭐 제가 증명한 내용은 아니고, 증명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디스트리뷰션 해시안의 트레이스를 그냥 정의를 해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Trace of distributional Hessian phi는 어떤 테스트 펑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테스트 펑션에 미분을 한 다음에 그것을 트레이스 취한 다음에 파일은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엑서사이즈를 드리면, 이 정의에 관련된 건데요. 파이가 이 absolute value 펑션 R에 있는 이런 펑션일 때 디스트리뷰션을 알렉산드로프 해시안은 때는 제로가 되고요. 디스트리뷰셔널 해시안은 제로 플러스 알렉산드로프 해시안 플러스 싱귤러 파트. 여기서 싱귤러 파트는 이 싱귤러리티가 있는 여기에 컨센트레이션에 있는 디락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증명해 보세요. 자, 이제 이 정도의 그 아나리시스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했던 아이소페르메트릭 이니퀄리티의 증명은 스케치였잖아요. 그냥 리거러스하지 않게 스케치였는데 저기 그 나열한 그 팩트 1, 2, 3를 사용하면 그 증명을 그냥 뭐 자동적으로 안 되고 뭔가 좀 아규먼트가 필요한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아이소페르메트릭 이니퀄리티의 증명을 리거러스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엑서사이즈입니다. 이 디스트리뷰셔널 해시안과 알렉산드로프 해시안과 저기 이제 나열한 저 팩트 1, 2, 3를 사용하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증명을 리거러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별로 관계 없는 것 같겠는데 그 매저가 아닌 디스트리뷰션이 이그젠플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아나리시스는 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무스 펑션들의 이제 듀얼이 디스트리뷰션인데 매저는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듀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긴 달라야 될 텐데 제가. 싱글러 파트의 예. 트레이스가 0보다 크고 나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싱귤러 파트는 디락데이터 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 두 개의 텀을 비교해 보시면은 둘 중에 이 싱귤러티가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있는 그 셋에서 딱 놓고 보면 이게 도미넌트 텀이 돼야겠죠, 그죠? 이거보다, 그쵸? 근데 이 전체가 난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네거티브가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지금 이제 컨벡스 펑션에 우리가 뭐 당장 필요한 어떤 세컨드 데리베이티브에 대한 아나리시스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증명 같은 건 모르지만 안 다뤘지만 non-trivial fact 1, 2, 3 저게 이제 저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면 로그 소블레프 이니퀄리티 또는 다른 종류의 이제 지오메트릭 또는 펑셔널 이니퀄리티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일단 이 로그 소블레프 이니퀄리티를 스테이트를 하고 증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PRN이라는 거는 이제 스페이스 오브 프로바빌티 메저인데요. 그러니까 프로바빌티 메저들의 셋인데 거기에 이제 토폴로지가 있는 거예요. 토폴로지는 윅스타 토폴로지고요. 자, 그때 제일 대표적인 프로바빌티 메저는 RN에서는 가우시안이죠. 가우시안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덴시티 펑션이 다음과 같이 생겼죠. 이런 컨스턴트 팩터에다가
exponential of minus x square divided by 2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Rn에서의 이 메저의 인테그랄은 1입니다. 물론 가우시안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종류의 이제 프로바빌리티 메저들이 이제 있겠죠. 이제 가우시안은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가우시안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제로에서 맥시멈이 같고 이제 인피니티로 갈 때 그 디케이가 있는데 디케이가 익스포넨셜이 패스트한 디케이를 가집니다. 자, 이런 이제 프로버빌리티 메저들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피란 함수를 이제 도입할 건데 이게 뭐 다른 데서도 나오겠지만 수학에서 아마 처음 나온 게 나시가 이제 파라볼릭 이퀘이션의 이제 솔루션의 헤더 컨티뉴어티를 보일 때 이 엔트로피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버빌리티 메저를 생각하고 이제 이 프로버빌리티 메저를 레퍼런스로 해서 다음과 같은 Rn 상에 있는 포지티브 펑션들에 대한 이제 펑셔널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프로버빌리티 메저 뮤가 레퍼런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는 f인데 이것은 integral on Rn of f times log f f가 지금 포지티브 펑션이니까 로가리즘이 잘 정의가 되죠. times 저 measure dmu 하고 이 노멀리제이션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걸 빼줍니다. integral of f dmu 공간이 잠깐만요. 이걸 다시 쓸게요. minus integral of f dmu times log integral of f dmu 있거든요. 이 엔트로피 펑셔널은 정말로 스태티스틱 피직스 이런 데 이제 실제로 나오는 펑셔널인데 뭐 이 펑션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f가 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f가 1이면 이 펑션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엔트로피 펑셔널은 어떤 걸 매저하냐면은 얼마나 f dmu가 f dmu란 매저가 dmu란 매저보다 작냐를 이제 다르냐를 이제 매저하는 건데요. 굉장히 러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프로버빌리티 메저가 있으면 그 프로버빌리티 메저를 이 mu times 어떤 f로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엔트로피 펑션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값은 그 주어진 프로버빌리티 메저가 이 mu와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어떤 의미로서든 이제 재는 값인데 이 엔트로피가 이제 중요한 죄송합니다. 엔트로피의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이 노멀리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자, 이거는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되는데 어떤 함수에 대해서 쓰냐면은 포지티브 배율들에 대해서는 x log x 이 함수가 저 엔트로피 펑셔널의 정의에 들어간 이
x log x 이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젠센스 이니퀄리티 쓰면은 바로 이 엔트로피 펑션을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g 솔레프 이니퀄리티는 저 엔트로피 펑션에 대한 이니퀄리티인데요. 왜 이게 서블레프가 들어가냐? 로그가 들어가는 거 딱 보이시죠? 여기 로그가 들어가니까요. 근데 왜 서블레프란 말이 들어가냐면은 이제 엔트로피 펑션의 저 값과 뭔가 f의 미분이 들어간 다른 인테그랄 값과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블레프 이니퀄리티가 그런 거잖아요. f의 이제 미분이 없는 이제 인테그랄과 f의 미분이 있는 인테그랄과 이제 비교하는 게 서블레프 이니퀄리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로그가 들어간 저런 펑셔널과 이제 다른 이제 f의 미분이 들어간 다른 인테그랄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미분이 들어간 다른 인테그랄이 뭐냐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뭐 인포메이션 시어리에 사용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름은 일단 이렇고요. 뮤와 f가 전과 같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피셔 인포메이션은 노테이션이 이런데요. I mu f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RN에서의 f에 이제 미분이 들어간 인테그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미분을 스퀘어를 한 다음에 다시 f로 나눠준 다음에 그것을 뮤로 인테그랄 합니다. 뭐 리터레처마다 이제 표현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표현도 있지만 사실 제가 선호하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은 이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f의 스퀘어루트를 취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택하고 이제 스퀘어 취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add to 에너지랑 비슷하게 이제 쓴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뭐냐면 f의 로그를 미분하고 그것을 스퀘어 취하고 그것을 f d mu로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자, 저 피셔 인포메이션이 갖는 의미는 그냥 딱 봐서는 이제 뭐 f의 미분이 들어간 어떤 인테그랄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뭔가 다른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저 인테그랄만 봐서는 보기 힘든데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만약 허락한다면 내일 거의 마지막 강의쯤에서 한번 다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보게 되겠지만 저 피셔 인포메이션은 어떤 걸 재는 양이냐면은 얼마나 빨리 이 매저 FD뮤란 매저가 주어진 레퍼런스 매저보다 이제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텐데, 다른 말이 아니고, 포멀하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요. 이 피셔 인포메이션 의미하는 바는 엔트로피 펑셔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엔트로피 펑셔널에 어떤 의미에서의 그레디언트의 사이즈를 재는 겁니다. FD뮤란 매저에서. 그러니까 엔트로피 펑셔널이 어떤 이제 프로버티 매저들에 있는 어떤 펑셔널이잖아요. 그럼 그 펑셔널에 FD뮤란 매저가 있을 텐데 그 매저의 그레디언트를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피셔 인포메이션이. 물론 저 정의만 보고는 왜 그렇게 그래야 되는지가 이제 클리어하지 않은데, 나중에 이 소위 말하는 와서스타인 매트릭과 나중에 이제 오토 캘큘러스 이런 걸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를 텐데요. 특히 오토 캘큘러스는 시간이 허락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때 보시면 왜 저 표현이 엔트로피 펑셔널의 그레디언트인지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그 소블레프 이니퀄리티를 스테이트 하기 전에 이 둘 사이에 이 엔트로피와 피셔 인포메이션이 갖는 기본적인 스케일링을 먼저 이제 일단 짚고 넘어갈 텐데요. 엔트로피 펑셔널 그리고 피셔 인포메이션 둘 다 공히 스케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 다 공히 오더 1의 스케일링을 갖습니다. 이건 뭐 쉽게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번호가 16, 17. 이 같은 스케일을 가져야 둘을 이제 같은 이니퀄리티에 놓는 게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로그 서브레프 이니퀄리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때는 먼저 소위 말하는 가우시안 로그 서브레프 이니퀄리티를 증명할 겁니다. 가우시안. 이 가우시안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뮤가 이제 d뮤가 그 가우시안으로 주어진 경우죠. 이제 그때를 이제 다룰 거예요. 자, 처음에 이 가우시안 로그 소브레프 이니퀄리티는 일단 처음에 1D에서 디멘션이 1일 때 스탐이라는 사람이 59년도에 보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적인 디멘션에서는 이제 풀 버전은 이 가우시안 로그 소브레프 이니퀄리티 풀 버전을 처음 증명한 사람은 제가 아는 바로는 레오니드 그로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지금도 코넬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니퀄리티가 뭐냐면 임의의 포지티브 펑션에 대해서 이제 가우시안을 레퍼런스 메저로 하는 이제 엔트로피를 생각할 수 있고, 그 가우시안을 레퍼런스 메저로 하는 피셔 인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니퀄리티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런 이니퀄리티를 갖는다는 거예요. up to constant. 근데 이 constant는 유니버설한 1/2 constant예요. 그러니까 저 constant가 디멘션에 디펜드하지 않는 게 이 로그 소브레프 이니퀄리티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스태티스티컬 피직스에서 유용하냐면은, 스태티스티컬 피직스는 굉장히 많은 파티클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페이지 스페이스가 디멘션이 막 커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브레프 이니퀄리티 같은 거를 만약에 거기서 사용한다면 디멘션이 막 커지고 막 달라질 수 있는데, 소브레프 이니퀄리티는 거기서 나오는 컨스탄트들이, 그러니까 이니퀄리티의 컨스탄트들이, 소브레프 컨스탄트랑 그런 컨스탄트들이 디멘션에 아주 헤비리 디펜드합니다. 근데 로그 소브레프 이니퀄리티는 그런 컨스탄트들이 디멘션에 디펜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로그 소브레프 이니퀄리티고, 그럼 여기서 이퀄리티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퀄리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가 돼야 되냐면은, 이 메저, fxd 가우시안이라는 이 메저가
가우시안과 결과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가우시안의 트랜슬레이션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관점에서는 이제 이 둘 사이에 피셔 인포메이션과 엔트로피의 차이가 재는 양은 피셔 인포메이션 빼기 엔트로피가 재는 양은 얼마나 그 FD 가우시안 메저가 F 타임스 가우시안 메저가 얼마나 가우시안 메저와 다른가 를 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경우는 이게 이퀄리티가 되는 경우는 그 F 타임스 가우시안 메저가 가우시안의 트랜슬레이션밖에 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점심 먹기 전까지 이 정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증명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십니까? 증명이 없으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증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증명은 원래 오리지널한 증명이 아니에요. 오리지널한 증명은 좀 더 이제 다른 방법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의 관점에서 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코데로 베라우스킨이라는 사람인데 2002년에 이 사람이 쓴 아르마 이 논문의 내용이 로그스 오브 이니퀄리티를 옵티멀 트랜스포트 관점에서 이제 쉽게 증명하는 게 이제 그 논문의 내용이에요. 코데로 베라우스킨은 지금 파리의 마리 큐리 대학에 있고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아마 40대 초반?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정도. 자, 이제 본격적인 증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증명에서 이제 다른 테크니컬리티를 좀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가정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뭐냐면은 F가 F 타임스 가우시안 메저가 그 세컨드 모멘트가 그러니까 디스턴스 스퀘어를 곱해줘서 인테그랄한 이 값이 파이나이트라는 걸 이제 가정하고 넘어갈게요. 이 가정은 사실 그렇게 이센셜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사용할 텐데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의 이기지스턴스를 사용하려면 뭔가 이런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가정을 넣지 않고 싶으면은 주어진 F를 컷오프 같은 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다시 뭐 컷오프 하는 부분을 점점 줄여가면 가서 그 리미트를 취해주면은 같은 저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하여간 지금 이런 가정을 한 상태에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스케일링이 있기 때문에 저 메저가 F 타임스 가우시안 메저가 프로바빌리티 메저라고 이제 프로바빌리티 메저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그거를 다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케일링이 엔트로피와 힙션 인포메이션에 똑같이 같은 컨스탄트로 곱해질 거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나누면은 어차피 같은 이니퀄리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프라이오리티 메저라고 했으니까 지금 F 타임스 가우시안도 프라이오리티 메저고 가우시안도 프라이오리티 메저니까요. 둘 사이에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찾죠. Find optimal transport. 여기서 이제 소스 메저는 F 타임스 가우시안이고 타겟 메저는 그냥 가우시안이고요. 그래서 옵티멀 맵은 그레디언트 오브 컨벡스 펑션을 주어지는데 소스 메저를 타겟 메저로 푸시포워드하는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F 타임스 가우시안 이 메저에서 가우시안 메저로 이제 보내지는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진 매핑을 찾을 수 있죠. 이 매핑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처음에 저런 어썸션을 했잖아요. F 타임스 가우시안 메저의 세컨드 모멘트가 파이나이트하다는 어썸션을 했는데 그 어썸션이 여기에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론을 전개할 때는 그 트랜스포테이션한 도메인들이 컴팩트한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이론을 전개했잖아요. 뭐 위키스타 컴팩트네스 이런 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R에는 컴팩트하지 않은 도메인인데 이제 저런 어썸션을 쓰면 뭐 그 어렵지 않게 그 전에 컴팩트 도메인에서 했던 얘기들을 익스텐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컴팩트 도메인에서만 했었는데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들을 다뤘었는데 컴팩트 도메인이 아니라도 이것이 있어서 유니크네스 오브 옵티멀 맵을 생각할 수 있어요. RN에서도 만약에 소스와 타겟 메저들이 세컨드 모멘트가 파이나이트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 가정을 처음에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저 옵티멀 맵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지는, 물론 우리가 저 펑션 파이가 컨벡스 펑션이라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거예요. 이 이니퀄리티를 이제 증명할 때. 근데 이제 이 사용하는 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러프한 아이디어는, 처음에 이제 굉장히 그 러프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피셔 인포메이션이 뭔가 엔트로피 펑션의 그레디언트 같은 오브젝트라는 아이디어가 사실 있어야지 이런 증명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럼 그 둘 사이에 그레디언트와 함수를 뭔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FD 지금 뮤 플러스라는 메저가, 이거는 F 타임스 가우시안에 있는 건데요. 그죠? 그 메저 이제 엔트로피 펑셔널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피셔 인포메이션을 뭔가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이 엔트로피 펑션이 이제 이 메저를 이제 바꿔줄 때, 메저를 조금씩 바꿔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레디언트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그 엔트로피 펑션 안에
베리에이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점, 주어진 이 뮤 플러스란 점에서 어디로? 뮤 마이너스 방향으로 뮤 마이너스는 가우시안 메저죠. 그래서 지금 이 옵티멀 맵을 사용해서 이제 뮤 플러스에서 뮤 마이너스 가는 어떤 좋은 방향을 찾고 그 방향에 따라서 엔트로피 펑셔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베리에이션을 취했을 때는 뭔가 엔트로피 펑션의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양이 나올 텐데 이제 그 양이 저 피셔 인포메이션과 이제 사실 같아지게 돼요. 방금 한 얘기는 굉장히 좀 이제 너무 뭉뚱그려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제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뮤 플러스에서 이 뮤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뭔가 이 엔트로피 펑션의 베리에이션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들여다 보면 그거를 이제 그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은 이 맵, 뮤 플러스에서 뮤 마이너스 쪽으로 옮겨진 이 맵을 뭔가 이제 탄젠트 벡터처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핑이 아니라 어떤 탄젠트 벡터처럼, 이런 이 스페이스에 있는 탄젠트 벡터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바꾸는, 그러니까 이 뮤 플러스를 약간 퍼터베이션 시키는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 맵을 그냥 그 맵으로 보지 말고 아이덴티티 맵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덴티티 맵의 퍼터베이션으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phi x, gradient phi x를 아이덴티티 맵 플러스 이제 다른 양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양도 이게 그레디언트고 이 x 아이덴티티 맵은 쿼드라틱 펑션의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요 양도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다른 펑션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phi x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랬을 때 이 세타는 컨벡스 펑션이 아닐 수도 있죠. 코스트 펑션이 뭐였어요? 코스트 펑션이 여기서 코스트 펑션은 이제 x-y 스퀘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한 스텝이고, 그러니까 x-y 스퀘어에서를 코스트 펑션을 봤을 때 이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가 옵티멀 맵이 어떤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컨벡스 펑션 그레디언트 이 맵을 그 아이덴티티 맵의 이제 퍼터베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 자체를 뭔가 이 뮤 플러스에서 인피니테시멀하게 이제 변하는 양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마치 이 맵을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것이 이 함수 엔트로피 펑션을 변하는 것이 엔트로피 펑션의 어떤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에 해당하는 양을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저 맵을 이제 어떤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취한 어떤 디렉션처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어떤 퍼터베이션이 있어서 이 퍼터베이션한 이 양이 이제 그 디렉션이 되겠죠. 이 그레디언트 세타가.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피 펑션을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면, 근데 엔트로피 펑션은 뭔가 덴시티들의 인테그랄이잖아요. 그래서 덴시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그 덴시티가 바뀌는지 보는 게 이제 몽지앙페 이퀘이션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몽지앙페 이퀘이션 여기서는 이 맵에 대한 몽지앙페 이퀘이션은 fx 그래서 노테이션을 인트로듀스 하면 가우시안 메저는 덴시티가 어떤 그 constant times exponential minus x square divided by 2가 이제 덴시티가 나오고 그 덴시티 타임스 르뱅 메저잖아요. 그래서 그 덴시티 펑션을 그냥 편의상 GN이라고 노테이션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fx times gnx, 그러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닌 f times d 가우시안 이 메저의 덴시티죠. 그 덴시티가 뭐랑 같아지냐면 almost every sense에서 determinant of Hessian of this map, 그래서 이제 identity plus Hessian of theta x times 오리지널 덴시티의 오리지널 덴시티가 여기서는 이제 mu 마이너스 이게 타겟 덴시티를 이 맵에서 이벨루에이션 한 거죠. 그래서 타겟 덴시티가 이제 GN인데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이 맵으로 이벨루에이션 한 거죠. 이게 몽지앙페 이퀘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다름이 아닌 맵의 해시안, 이 부분은 그 맵. 그죠? 그래서 이 몽지앙페 이퀘이션은 이 매핑, 그러니까 이 매핑으로 주어진 변화에 의해서 주어진 이 메저의 덴시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펑셔널, 엔트로피 펑셔널은 그 덴시티에 해당하는, 덴시티 한쪽 부분에 해당하는 F의 로그를 취한 거잖아요? 로그를 취한 이제 텀이 있고 그 텀이 이제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니까 이 F의 로그를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다 로그를 취해주면, 그죠? 전체에다 로그를 다 취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로그 F가 이렇게 나오죠. log 이 양 gn x 플러스 gradient theta x 마이너스 이 양 옮겨주면 log gn x 플러스 log 이것도 여섯 개 플러스 log determinant identity 플러스 Hessian of theta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 표현을 사용해서 엔트로피 펑셔널을
자, 우리가 인트로듀스한 이 GN 노테이션을 쓰면 엔트로피 펑션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다름이 아니고 엔트로피, 가우시안 엔트로피 펑셔널인데, 이제 이 양을, 이제 이 부분에, 이 right hand side를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나오는 게, 저 right hand side times fx, gn, x, dx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양은, 그냥 뭐 쓰죠. 뭐 gn, x 플러스, 세타 x 마이너스 log gn, x 플러스 log determinant identity 플러스 Hn 세타 x. 자, 이렇게 써놓고 이 오른쪽에 표현에 이제 어떤 조작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제 피처 인포메이션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 자체로는 뭔가 이제 피처 인포메이션은 f의 데리버티브에 대한 이제 인테그랄인데 이 자체로는 f의 데리버티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f의 데리버티브는 어디서 생길 거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특히 요 부분에서 이제 세타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꺼내가지고 그 꺼낸 걸 다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로 이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f에 대한 미분을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log determinant of identity plus Hessian 세타의 미분을 꺼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뭔가 보시면은 이게 determinant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뭐 여기서 어떤 뭐 이 익스프레션 자체가 이 Hessian에서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익스프레션만 가지고는 뭐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쓰기가 되게 굉장히 좀 시스템화로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니어한 익스프레션을 이 부분을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로그 디터미넌트를 리니어한 양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이니퀄리티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이니퀄리티가 이제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니퀄리티인데 어떤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뭔가 하나 빼먹었는데 지금 이제 이 데리버티브들은 우리가 컨벡스 펑션의 미분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스무스 펑션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세컨 데리버티브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이제 almost ever에서의 세컨 데리버티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양은 실제로는 알렉산드로 페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빼먹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알렉산드로 페시안은 어쨌든 이제 almost every 센스에서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세컨 데리버티브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로그 디터미넌트 어떤 다른 아이덴티티 플러스 다른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를 가져요. 만약에 이 아이덴티티 플러스 이 매트릭스가 난 네거티브 하다면 지금의 이니퀄리티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 디터미넌트 저렇게 이게 난리니어한 텀을 이렇게 트레이스 텀으로 리니어한 텀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디터미넌트와 트레이스를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본 것이 지난번 그 아이스프레네틱 이니퀄리티를 증명할 때도 어떤 키 스텝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스텝이 가능한 이유가 이런 매트릭스가 오리지널 펑션 phi의 컨벡시티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해요. 난 네거티비티를. 그러니까 그런 컨벡시티가 없으면 이런 이니퀄리티를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컨벡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니퀄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난 네거티비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컨벡시티를 사용한 거예요. 네. 그 이니퀄리티는 좀 짚고 넘어가자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퀄리티는 언제 생기냐면은 이 텀이 0이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 이니퀄리티와 이 이퀄리티 케이스의 증명은 다음에 펑션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1D 펑션으로서 t에 대한 원디멘셔널 원 베리어블 펑션으로서 이 log 1 플러스 t를 들여다보시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t 오른쪽의 펑션은 이 위에 있는 라인이고 이 log 1 플러스 t는 이 커브인데 이 라인이 커브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 사용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다이거널라이제이션 같은 거를 이제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 사용하시면 이 이니퀄리티가 이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퀄리티 케이스는 이 두 개 커브가 만나는 딱 요점은 t가 제로인 점이죠. 그래서 딱 이퀄리티 케이스가 요 매트릭스가 제로인 경우만 딱 이퀄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필요한 이제 준비 과정은 이제 다 된 것 같고, 이제 이 5번째 스텝을 사용해서 로그스 오브랩 이니퀄리티의 증명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5번째 스텝을 쓰면은 지금 이 4번째 스텝에서의 이 로그 디터미넌트 양을 트레이스 오브 해션 오브 세타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나온 트레이스 오브 해션 오브 세타가 저 인테그랄에 들어갈 때 그것이 다시 또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테그랄이 이제 로그 디터미넌트를 트레이스 오브 해션을 바꿨을 때 이제 나올 텐데요. 이 인테그랄을 일단 먼저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좀 빠르진 않은가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1분만 쉴까요? 예, 그러면은, 이 텀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이 텀이 저기 나오니까요. 5스텝에서 이제 로그 디터미넌트 있는 거를 트레이스 쪽으로 바꿔주면, 그래서 이 텀을 다시 이제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은, 지금 아까 이렇게 만든 모티베이션이 뭐였는지 기억해 보시면, 뭔가 세타에 있는 두 번 미분에서 그 미분을 F 쪽으로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로그 디터미넌트 형태에서는 리니어리티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이제 트레이스 형태에서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옮겨준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쓴다는 건데
보시면 이게 알렉산드로프 헤시안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제 말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사실이 되죠. 자, 혹시 좀 헷갈리실까 봐서 이제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세타는 컨벡스 펑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프로퍼티 트레이스 이게 프로퍼티 3였잖아요. 이런 이니퀄리티가 좀 전에 그 디스트리뷰셔널 헤시안과 알렉산드로프 헤시안을 비교할 때 이게 프로퍼티 3였는데요. 그때는 이 세타가 컨벡스 펑션이었는데 지금 세타는 컨벡스 펑션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런 이니퀄리티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세타가 어디서 나왔냐를 들여다보시면 phi x가 x 플러스 세타 x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phi x의 디스트리뷰셔널 헤시안은 phi x의 알렉산드로프 헤시안보다 갖고는 크죠. phi x가 컨벡스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x는 뭐 스무스 모션 좋잖아요. 그래서 이 x에 대한 컷만 보시면 이 디스트리뷰션 헤시안을 아이덴티티 플러스 세타의 디스트리뷰션 헤시안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알렉산드로프 헤시안도 아이덴티티 플러스 세타의 알렉산드로프 헤시안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이니퀄리티가 여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캔슬하면 같은 이니퀄리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알렉산드로프 헤시안을 디스트리뷰셔널 헤시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번 미분을 오른쪽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예? 이렇게만 쓰면 틀렸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자,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지금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이 미분이 옮겨질 때 F와 GN의 미분이 다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룰을 쓰면은 이 텀이 두 개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양이지만 저 표현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그레디언트 세타에다가 그레디언트 f times g라고 보지 말고 그레디언트 of log f times fg 이렇게 놓고 또 저것을 세타의 그레디언트에다가 그레디언트 log gn
times fgn 이렇게 놓을게요. 물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아규먼트는 x고요. 자, 그럼 이 6번째 스텝을 다시 4번째 스텝에 집어넣으면 쓸 수 있을까 모르겠네. f log f d 가우시안, 이것은 인테그랄 of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log gn x 플러스 그레디언트 세타, 이거는 아까 있었던 양이고 빼기 log gn,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공간이 협소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지우지 마세요. 네, 다음 보드에 쓸게요. 그래서 자, 뭘 할 거냐면 f log f d 가우시안, 이것이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인테그랄 of log gn x 플러스 그레디언트 오브 세타 x 하고 빼기 log gn x 한 다음에 이 텀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세타 타임스 그레디언트 log gn fgn, 저 텀을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세타 x 그레디언트 log gn 하고 이 전체를 times fx gn dx 한 것과 이 전체를 이것과 곱해준 다음에 인테그랄 한 양과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세타 x 타임스 그레디언트 log f of x gfx gnx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박스에 있는 부분을 스타라고 이제 하죠. 노테이션상. 그래서 이 스타를 일단 먼저 들여다보겠는데, 증명이 굉장히 좀 긴 것 같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다 컴퓨테이션입니다. 그렇게 뭐 길지 않은 컴퓨테이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8번째 스텝에서 보면 지금 gnx가 우리 특별한 가우시안에서는 로그를 취하면 제가 컨스탄트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되죠. 플러스 컨스탄트죠. 그죠? gnx는 constant times e to the minus x square divided by 2니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텀을 비교해 보시면 constant 텀은 둘 다 같이 캔슬이 되고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이 부분만 남습니다. 이 텀은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레디언트 세타의 스퀘어. 이 텀은 뭔가 이상하다. 이 텀은 플러스 x 스퀘어. 그러니까 x 스퀘어 부분 떨어져 나가고 남는 거는 그레디언트 세타의 스퀘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세타의 스퀘어 플러스 그레디언트 세타 타임스 그레디언트 로그 gn인데, 그죠? 이 로그 gn은 저 x 스퀘어의 이제 미분.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캔슬 아웃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텀은 저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나오죠.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세타 스퀘어. 그러니까 저 중요한 건 저 사인이 네거티브예요. 저 사인이 네거티브고 이 두 개가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니퀄리티에서 이 텀 전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텀을 이제 보면 자, 이 텀에서 이건 두 개의 이제 프로덕트인데 이 텀은 이제 코시-슈바르트 이니퀄리티를 쓰면 각각의 스퀘어로 컨트롤이 되죠. 아,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 텀 버리면 안 돼요. 예.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 텀을 이제 버리면 안 되고 이 텀은 킵 하는데 킵 하세요. 킵하고 이번 지금 9번째 스텝에서 지금 요 부분이 코시-슈바르트를 이용하면 두 개의 스퀘어로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이 텀과 이 텀이 서로 캔슬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조합하면 이제 증명이 끝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 텀 이제 사라져 버리면 남는 게 요거죠. 정확히 이 양은 피셔 인포메이션이고 전체는 이제 half times 피셔 인포메이션이고 왼쪽의 양은 엔트로피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되고요. 이니퀄리티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퀄리티 경우를 보시면 이퀄리티 경우는 이퀄리티가 언제 생기는가 이제 들여다보시는데 이퀄리티가 생기는 경우 중에 제일 중요한 경우가 어디냐 하면은 불행하게도 제가 지워버렸는데요. 그 로그 디터미넌트에서 트레이스로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텝 5인데 만약에 이퀄리티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해시안이 0이 돼야 되고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사용하면 그레디언트 세타가 어떤 그냥 컨스턴트 벡터가 돼야 되고 이걸 이용하면 fx gnx가 결과적으로 그냥 gn의 x 플러스 어떤 컨스턴트라는 걸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그냥 스킵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그냥 다섯 번째 스텝에서 이퀄리티 생기는 경우는 이 세타의 해시안이 0인 경우예요. 그러면 세타가 이제 리니어 펑션 정도만 되기 때문에 예,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몽지앙 페리케이션을 다시 그 경우에 들여다보시면 이런 아이덴티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퀄리티 경우에는 가우시안의 트랜스레이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스 오브 비니퀄리티 증명이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지금 이 보드를 지우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로그스 오브 비니퀄리티의 좀 더 일반적인 버전을 소위 말하는 베클리 에머리 이니퀄리티라는 거를 이제 스테이트만 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이제 엑서사이즈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다시 그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